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는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죠. 물론 이제 일본 시장도 대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좀 고착화될 수 있는 선진국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 종목들의 순위가 바뀐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 순위가 바뀌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바뀌었죠. 예.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신규 상장 때문에 그렇게 순위가 좀 바뀐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해 있던 종목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애플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로 올라간다라든지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잡는다라든지 이러한 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는 표현보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의미이고, 투자자들 역시도 그런 흐름들에 굉장히 신뢰를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TMF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무리 빨라도 5-6월이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계속 뭐 3월 뭐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떠나서 경제 자체가, 미국도 이 임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주도형 그 경제 뭐 이게 이제 전 정부의 기조였었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굉장히 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도,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걸 견딜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피크는 있겠죠. 피크는 있겠지만 이런 구조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5-6월이 빨라야 첫 인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좀 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버스나 곧버스 노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좋은 타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방심하기보다는 일부, 내가 적당히 챙기고 나머지 것들 끌고 가다가 잘리면 다시 자르고 나와 가지고 또다시 패턴을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지수가 저렇게 쌍봉 맞고 22평 이탈하는데 저걸 갭으로 신고가 만들고 이랬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 압력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가 저런 방식으로 올라가는데 뭐 여기가 끝이다 뭐하다 이야기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나 갭으로 신고가를 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혼자 시장에서 예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죠. 뭘 인지하고 있습니까? 반도체는 뭐가 있다? 사이클이 있다. 그쵸? 그러니 적자를 저렇게 막 누적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를 시작했던 때가 이제 하락의 마지막 끝자락이었고, 그때부터 사이클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AI도 그런 사이클을 만들 것인가, 혹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악재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가족분들께서도 저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AI의 어떤 이 업종의 흐름이 과연 사이클을 탈까? 사이클을 탄다라고 그러면 어떤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면 어떤 것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들 우리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이제 나스닥하고 S&P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계속 그 매수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과 함께 가스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짝 다가서죠.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밌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나스닥은 위기였어요, 위기. 이 고점을 나타내는 봉이 발생을 하고서 개파락, 그리고 이 자리가 저항받고서 밀려 내리면서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22평만 저항이 되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흐름이었는데, 이걸 갭으로 올랐다 가지고 3%씩 상승을 내면서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은 사실은 예측 범위 밖의 일이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전날부터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낼 정도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었고, 금요일날 마지막 흐름이 음봉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저 자리가 꼭지다 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봉 패턴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이런 봉 패턴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역시나 이렇게 고가를 나타내는 봉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여전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인버스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갭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팽팽하게 밀당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갭이 탕 하고 이렇게 나와 버리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건데, 그것도 위로 깨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위치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말 그대로 심리적인 부담이지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매도 자리거나 아니면 꺾이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이전에는 이탈이라도, 그러니까 이탈하는 척이라도 했었던 이 시위평을 아예 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더 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패턴에서는 결국은 이쪽을 깨질 때 우리가 뭐 지수의 힘이 약해졌다 아니면 꺾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깨졌다가 저항까지 확인했을 때 그때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얘를 매수로 쫓아가는 건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지수는 지금 언빌리블하다. 자, 그리고 종목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본 회사 중에 하나죠. 군사 업체이고, 일단 본 종목은 하락 추세에서 여기에서 이제 갭 자리를 만들었는데, 요 자리를 다시 딛고 움직이고 올라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를 뒤졌으면 다시 460불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겠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 아쉬운 거는 1차 목표치가 그 10%의 효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이런 흐름이 많거든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할 만한 위치고 차트도 예뻐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생각했었던 폭보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늘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수급의 균형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여지가 좀 적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걸러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긴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이런 위치에서, 즉 갭으로 올라탔던 자리를 지키고 반등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거와 유사한데 저폭이 한 20% 정도 나온다라 그러면 고민 없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본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효율은 애매하다. 다만 이런 자리들을 노리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굉장히 아래로 수렴을 잘하고 있는 형태죠. 특히나 이 딱 이 자리에서 저점을 헤드를 만들어 내면서 그 이후에 지켜지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다른 거 없이 이 저점 이탈 컷으로 요 자리만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종목을 제가 뭐 조금 전에 봤다라고 그러면 요런 자리를 노렸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지금 쫓아가기에는 쪼끔은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수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러한 구간들을 예 애써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가 버리면 내비두는 거고, 다시 40분 라인 들어오면 어떻게 다시 눌리더라도 이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컷 걸고서 매수 들어가서 아주 짧게는 43불 44불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돌아선다라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이런 구간이거든요. 요런 자리를 딛는 거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저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50불 이런 라인까지도 보면서 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보게 되면 일단은 갭자리를 완전히 도달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요 갭자리에서 변곡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갭자리는 살짝 닿지 못하는 모습이고 다시 빠지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본 종목은 이 자리를 닿지 못했지만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다 끌려 올라오다 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막판에 계속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수가 조금만 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다시 밀리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자체에는 별로 좋은 수급의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180불 라인을 내려올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는 거. 다만 이거 홀딩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는 거지, 여기에서 다시 밀린다라고 해서 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럴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꼭 단타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타점과 목표치까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 버릇 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만 많아지고 나중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다가 뭐 갭 떠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놓치는 거다. 저는 충분히 이 아래에서 잡았다라 그러면 혹여 이 아래로 깨지고 내려오면 더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막 이 짧은 구간들을 막 뛰댕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본 종목은 일단은 본질적으로는 계속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TMF입니다. 금리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55불 아래에서는 고민할 구간이 아니에요. 그쵸? 요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목표는 이 구간까지 한 번 더 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 파동이고 이번에 두 번째 파동을 노리는 거고,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타로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찌 되었거나 2폭, 그러니 55불 아래에서 매수를 하든 매집을 하든 분할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정확한 표현해 드렸어요. 지금 TMF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얘는 시간을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거나 애쓰지 마시라. 아니 그게 싫어 가지고 지금 채권으로 넘어간 건데, 주식처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로 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안 올라가면 배당 받으면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 자, 그리고 원유로 오게 되면 여전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종목들이 그냥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뭐 가스 매수를 잡았고, 그다음에 원유를 매도로 좀 잡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입술이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죠. 그렇다 보니까 얘 매도로 들어갈까 했는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도
변동성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120평 맞고 떨어져서 70불 라인까지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사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면들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원인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막 어떤 국제적인 불안 정세가 막 나타나고 뭐하고 해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 세력의 매도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알을 노리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그 라이브 땐가 그 매수 쪽 질문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이면 이 라인 뭐 내려왔을 때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 드렸는데 어찌 됐거나 저는 매수의 타이밍이나 관점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쉽게 잘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2평 혹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82불 라인이거든요. 이 82불 라인 뭐 이런 데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자, 그다음에 가스로 오게 되면 사실 가스는 좀 말을 아끼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제 가족분들하고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쪼끔 말을 아끼고 싶은데 어찌 되었거나 본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가스하시는데 저희 차기사의 그 뭐 회비 일부를 좀 아까워한다라든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몇 배 이상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시길 바라겠고 일단 3 월물은 패스입니다. 3 월물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4 월물로 보는 게 맞는 흐름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얘가 4 월물 봤을 때 1.877 이었잖아요. 여기서 백틱만 올라갔으면 굉장히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고 이 구간도 잘 뒤졌는데 어제 흐름에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눈치챈 게 '아 이거 추가로 다시 내려가겠다.' 그럼 얘가 이제 올라올 때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패턴인데 반대로 나오는 바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장이 닫힌 상태잖아요. 뭐 보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리 시장이 열릴 때 매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쪼끔 뭐 이 정도 폭은 세이브할 수 있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어찌 되었거나 이때 좀 매매 다시 일어나면서 왜냐면 지난 3 월물 아직 그 만기가 안 됐잖아요. 만기로 가면서 세게 눌렀던 애들이 환매수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잔량을 정리하려는 건지 아니면 만기를 그렇게 눌러서 시키려는 건지 다시 매도로 들어오는 패턴이 다 들어왔어요, 수급적 구조에서. 그렇다 보니까 다시 밀리는데 다만 밀려도 다시 매수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지 이게 막 저 1.611을 뚫고 내려가서 막 폭풍처럼 내려가고 다시 뭐 1 불대가 깨지고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눌림에 전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비중을 쪼금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당연히 괜찮고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보시라는 거는 그러니깐 그거는 제 역할인 거고 그쵸? 제 역할인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전략을 짜고서 들어가시라. 이 눌림에는 당연히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내일 월요일 날 첫 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갭이 하방으로 나오면 바로 들어 올려야 되고 위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위로 나와도 '불타기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만기 그 3 월물이 만기가 될 텐데 '만기 이후에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라이브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가스하는데 차기사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고수분이거나 그쵸? 아니면 잘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 저녁 9 시에 라이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 언제든지 재미있게 놀러 오셔 가지고 보시고 제가 뭐 다음 날에는 계속 그 열어 두거든요. 열어 두니깐 혹여나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또 라디오 듣듯이 다음 날 들으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